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 대다수의 광주 시민들은 상식이 무너지지 않은 나라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광주 전남 발전을 약속하며 내세웠던 주요 공약들이 미완의 현안으로 남게 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기존에 추진돼 왔던 정책들이 좀 동력을 잃지 않겠느냐라고는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광주 전남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달빛철도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광주 발전을 약속했고,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고작 1.57%.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도 본궤도에 오르거나 청신호가 켜진 사업은 많지 않고 대부분 예타조사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4년도에 AI 2단계 사업이 에타 면제를 완료를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2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에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및 확정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타 면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뭐 여기저기 건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생각만큼은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는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는데 원래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사업가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도와줘야 될 그 여당과의 관계도 되게 불협화음이 많았고, 그다음에 야당은 오히려 적대시하는 관계에서 사실상 그 공약에 대한 파트너로 해야 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정치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지 않았냐. 탄핵 정국으로 멈춰있던 수많은 과제들.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역 전략 사업을 차기 정부 공약과 연계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지만 대선 일정이 촉박한 데다 차기 정권이 내란 세력 청산에만 집중할 경우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차기 정부가 전 정권 지우기에만 매몰돼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들이 동력을 잃고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인데, 어느 누가 되더라도 그 실현해야죠. 그것은 윤석열이 공약한 것이 아니라 힘의 여문이니까 그 실현돼야 되죠. 아니, 앞 정권에서 그 했던 것을 그 정권이 바뀌면 전부 갈아엎어 치우는 것도 굉장히 예산 낭비이고, 그 한번 추진한 것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지역 발전에도 이렇게 뭐가 계속 뭐 지켜나가는 뭐가 있지.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싹 뒤집어 바뀌어져 버리면 항상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 정권에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들은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아래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관세 폭탄, 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릴 해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치 정치 보복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란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는 등한시되고 갈등이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여야를 떠나서 내란에 대한 수사, 경제를 살리는 일, 이 두 마리 토끼는 다른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점에 타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은 지역 현안을 담은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방침입니다. 광주는 AI, 문화,
지속가능 3대 성장 전략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 원 규모를 제안했고 전남은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함 메가 프로젝트 등 총 75건의 사업, 196조 원 규모를 제안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따따붙다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시가 잘해온 일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어보자는 뜻을 담아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예를 들면 군공항 사업만 하더라도 국가 주도성을 발휘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해왔던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덜 돼 있거나 국가 주도로 우리 지자체가 하기 힘든 것은 국가 주도로 전환시켰다는데 이번 공약 사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AI 1단계 사업을 통해 핵심 인프라를 갖췄지만 AI 2단계 사업 등 자립 가능한 AI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활용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주 AI 산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5년간의 AI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을 해 놓았지만 아시다시피 GPU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매우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너무 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더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립 가능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초기 그냥 인프라를 생태계를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이제 아니면 정부의 이런 국정 과제 등을 통해서 AI 산업이 이제 광주에서 좀 이루어져서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 이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광주의 피 흘림 그 경험, 피를 흘려서 쌓았던 그 경험이 바로 그 내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모두 다 평가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피 흘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공고하게 더욱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서 이제는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목소리를 낼 지역 중량급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지역 공약 소외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주 쓰던 말씀인데 사인여착, 국민을 하늘처럼 여겨라. 정말 국민을 하늘처럼은 여기는 문제는 못할 망정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기 동안을 좀 유지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앞선 정부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수많은 공약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얻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